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자, 브레인스토밍 특징 물어볼까 하다가 처음부터 실례일 것 같아서 여기 써놨습니다. 자, 대량 발언 맞지요? 판단 연기, 그다음 비판 금지. 자, 우리 공중보건을 잘하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공중보건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대량 발언이 아니라 대량 암기. 무조건 외워라. 외우고 또 외워라. 그죠? 그러니까 판단 연기. 그게 아니라 판단은 눈치로. 자, 뭔 소리예요? 주어진 보기 중에 최선의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다른 보기를 좀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눈치로 판단을 해라. 자, 비판 금지. 요건 그대로 비판 금지.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비판하지 마세요. 주어진 문제의 최선의 답을 선택해야 된다. 결국 공중보건 잘하는 방법 무조건 외워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거기 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원하는 자리가 항상 거기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가느냐, 내후년에 가느냐, 뭐 당장 가느냐 이런 시간적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금방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번에 그 모의고사 특성은 어떠냐? 일단 한번 미리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질병이 좀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홍역이라든지 무슨 하여튼 미질이라든지 질병이 조금 더 포커스를 뒀고 기생충도 좀 포커스를 뒀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살짝 한번 집어넣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예 포기해 버릴까 봐 이미 아는 거 한번 복습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도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물이랑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차 보건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우리 1차 보건의료 하면은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 이것도 기억하실 거고 4개의 A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이거 뭐 나중에 서서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올바르지 못한 것. 자, 예방접종 사업, 모자보건 사업, 보건교육 사업, 풍토병 관리 사업, 경미한 질병의 일상적 치료. 네, 다 괜찮습니다. 옳습니다. 자, 지역사회 말단 불화까지 자조활동에 참여할 직업적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맞나? 직업적 전문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근데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도 전문 인력이니까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볼게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지역 주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 실천적 원리다. 예, 맞습니다. 1차 보건의료 실천 전략은 국가별 국가 전략, 지역사무소별 지역 전략, 3개 전략의 순으로 아래에서 위로 상향적으로 마련되었다.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 상향적이에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하향적이에요? 상향적이지. 그치?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결국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결국 답은 2번인 거고요. 직업적 전문 인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결국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은 전문 의료 인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주요 업무. 이거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안 외워서 또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네, 한다고 했죠. 그렇죠? 서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요. 자, 기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예산 지원 사업. 맞나?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만성태행성 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 때문에 보건소에 내과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자, 약사에 관한 사항. 맞죠? 그리고 약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만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확실히 맞는데 2번은 약간 이상해.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하셔야 돼. 그렇죠? 그럼 이게 좀 뭐가 있었느냐? 일단 유인물 좀 볼게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 다 읽기는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줄쳐 보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의 업무 중에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밑에 1, 2, 3, 4, 5번이 있고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바번을 보세요. 바번을 보시면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 생긴 게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이게 새로 생겼다라고 표현했고, 요거는 빨리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셔서 시행령으로 들어가시면 돼. 시행령에 들어가시면 동그라미 1번 밑에 2번이 있을 거예요. 2번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이야. 아까는 뭐였었는데 조사 연구에 관한 예산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연구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2번 밑에 4번이 있을 거예요. 4번. 거기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전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 예. 그리고 제가 꼭 기억하실 거는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해서만 한다. 환경위생은 안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을 겁니다. 예.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 동그라미 3번 같은 것도 보세요.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예, 이런 것들. 아까 난임의 예방 및 관리인데 그게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새로 생겼으니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보건소의 주요 업무는 이제 나올 대로 나와서 이게 이제 말 갖고 장난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다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발생률과 유병률에 관한 사항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우리 발생률과 유병률에 관계하면은 우리 기억하는 거 PIT. 기억하시죠? 유병률은 발생률 곱하기 이환기간. 자, 이환기간의 단위 몇이에요? 년이죠? 1년, 2년, 3년. 그래서 PIT.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에 관한 건지 볼게요. 자, 1번. 발생률은 위험에 폭로된 사람 중에서 발생 환자 비율을 말한다. 혹시 발생률하고 발병률하고 아세요? 네, 발생률은 그냥 중앙인구 수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발병률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 수분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니까 발병률을 얘기하나? 근데 제가 그랬죠. 발생률, 발병률을 맨 처음에는 구분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라도 답이 없으면 그걸 구분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발병률이 확실한데 다른 걸 좀 보셔야 돼. 자, 2번. 발생률은 질병 이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그렇지. 발생률도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유병률은 질환의 이환도. 이환이라는 건 질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럼 질병 이환도를 알 수 있는 건 유병률. 예, 맞습니다. 자, 질병 이환 기간이 짧으면 유병률과 발생률이 비슷해진다. 자, 이게 짧으면 그래서 우리 보통 1년이라고 잡는다면 P하고 I는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거 기억했잖아요. D가 1보다 클 때 유병률은 발생률보다 큰 거죠. 그리고 D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유병률, 발생률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D가 1일 때는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다라고 표현했고요. 요 두 개가 이항기간이 짧은 거다. 그랬는데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치사율이 높을 때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결국 얘도 짧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항기간이 짧으면 유병률과 발생률이 비슷해진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결국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발병률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보건교육의 평가 중 평가 내용이 보건교육 요구 정도, 프로그램 기획의 타당성과 같은 수요 분석. 자, 이거는 프로그램 기획의 타당성을 잘 모르겠다면 요구도 정도. 이거는 뭐야? 맨 처음에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건 언제 할까요? 처음 해야 되겠지. 수업하기 전에. 그래서 진단평가 하시면 되고. 자, 문제는 다른 보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보고 싶어서. 결과평가, 과정평가, 역량평가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 단어는 있어. 그죠? 근데 이거 혹시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기억하세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 평가에서 과정평가, 역량평가, 결과평가.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과정은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 역량평가는 단기평가죠. 그리고 결과평가는 장기평가였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 이게 프리시드에서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 유인물 보세요.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헷갈리긴 하는데 주로 기본이 이겁니다. 하나가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 범주가 있어요. 요게 이제 아까 프레시드 그거 아니에요. 구조 평가, 과정 평가, 결과 평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요 두 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만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위에 보시면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는 이거죠. 체계 모형 하면 요거잖아요. 이거. 물고기. 그래서 투입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변환 과정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산출에 대한 평가. 이렇게만 딸라내는 게 아니라 뭐 있었어요? 네 번째가 효율성에 대한 평가. 또 있었고, 다섯 번째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도 있었었죠.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뭐분의 뭐냐면 투입분의 산출. 결국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를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산출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당뇨 교실 열었는데 100명이 왔어. 근데 우리 구역에 당뇨 환자가 1000명이야. 그죠? 그러면 나는 몇 퍼센트? 10% 적합한 사업을 했다. 그래서 요 1000명이 요구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둘 간의 관계를 보는 걸 적합성에 대한 평가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구체적인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해서 차기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이건 뭘까요?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산출에 대한 평가겠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자, 3번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데 투입된 노력, 즉 인적, 물적 자원 등을 비용으로 환산한대요. 그리고 그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를 산출한다. 비용으로 다 산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거? 효율성에 대한 평가지. 효율성. 자, 세 번째입니다. 보건의료 인력들이 제공한 가정방문 횟수, 인력, 물품 소비 정도를 평가했어. 이거 뭐냐면 투입에 대한 평가죠. 투입에 대한 평가. 자, 네 번째,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순서와 진행 정도를 파악했대요. 그 뭐예요? 진행에 대한 평가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고혈압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100명이라면 전 고혈압 대상자의 몇 %인가를 산출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적합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적합성. 자, 6번, 사업의 결과 인적, 물적 자원이 충족되었느냐? 자, 사업을 했어. 그래서 인적 자원이 충족됐어. 물적 자원이 충족됐어. 이게 뭐야? 적합성이죠. 그죠? 충족이 다 됐어. 적합했네. 라고 보는 거죠. 자, 목표 성취에 기여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그러니까 목표의 성취를 했는데 뭐 때문에 목표가 성취가 됐지? 이런 걸 보는 거 뭐냐면 산출에 대한 평가입니다. 결국 산출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목표 성취했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이것까지도 확인한다는 거죠. 자, 8번 사업의 순서와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거, 진행에 대한 평가. 자, 9번째 가정방문 횟수, 인력, 물품 소비, 당연히 뭐예요? 투입에 대한 평가. 자, 10번째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한다.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효율성.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평가를 나누기도 합니다.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이거는 돈합에 대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평가는 병원이라면 시설 쪽이고, 과정은 의사랑 환자가 만나는 그 과정을 평가하는 거고, 결과평가는 말 그대로 경과평가. 자, 사업 인력의 양적 충분성, 시설, 장비의 적절성 하면은 구조평가겠죠. 자, 두 번째, 목표 대비 사업의 진행 정도, 과정평가. 자, 사업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결과평가. 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의 확보, 사업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사업 정보가 적정했느냐, 전문성 확보됐느냐, 뭘까요? 구조평가지, 구조평가. 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되었느냐, 결과평가.